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0억 모아도 노후 준비 끝 아니다. 라는 제목처럼 우리 모두가 흔히 겪게 되는 은퇴 준비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10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면 이제 마음 편히 은퇴할 수 있다고 믿곤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40대 부장 김모 씨의 충격적인 실수를 통해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론 10억의 환상과 현실의 간극. 40대 후반 직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열심히 일한 김모 씨는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모으게 됐습니다. 이제 10억 있으면 은퇴 준비는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마음 한켠에 여유를 품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회사의 구조 조정 소식과 함께 은퇴라는 문턱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족 부양, 자녀 교육, 그리고 건강 문제까지 고려하면 단순히 모아둔 자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순간 그는 후회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돈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믿음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돈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변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오늘은 김모 씨의 사례와 함께 비슷한 실수를 겪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왜 10억 원이라는 금액만으로는 은퇴 준비가 완벽하지 않은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례 1. 40대 부장 김모 씨. 돈은 모았지만 준비는 덜했다. 김모 씨는 40대 중반부터 계획적으로 저축하고 투자를 하며 1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내 통장을 보니 이 정도면 이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은퇴 후의 삶을 그려봤죠.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 그의 은퇴 계획이 단순히 일시금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오자 김모 씨는 은퇴를 피할 수 없다는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그는 모아둔 10억 원이 단 한 번의 큰 금액으로만 느껴졌던 것에 실망했습니다. 내가 모은 돈이 이렇게 쓸모없을 줄은 몰랐어. 은퇴 후 생활비, 의료비, 아이들 교육비까지 감안하면 이 돈은 시작에 불과했네. 김모 씨는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을 계산하지 않은 채 단순히 목돈에만 의존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는 고정 지출뿐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10억 원만으로 안심했던 자신의 판단이 큰 실수였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사례 2. 50대 자영업자 박모 씨. 불안정한 소득과 준비 부족. 박모 씨는 50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10억 원에 가까운 자산을 모은 또 다른 사례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꾸준히 운영하며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결과 자산을 모을 수 있었죠. 내 사업은 언제나 불안했지만 자산이 있으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박모 씨는 은퇴 후의 생활비를 꾸준한 소득원으로 대체할 방법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은퇴 후에도 사업을 유지하거나 확장하려 했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본업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사업의 유지 비용과 예상치 못한 경영 위기가 그의 자산을 점점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박모 씨는 노후 생활에서의 건강 문제와 의료비 부담을 간과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병원비 부담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은퇴 후 건강이 악화되면서 매달 들어가는 의료비와 돌봄 비용은 그의 자산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10억 모았다고 해도 매달 쏟아지는 지출과 불안정한 수입원을 감당할 수 없었지. 라는 그의 한탄은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경고가 됩니다. 사례 3. 40대 공무원 이모 씨. 정해진 급여와 대비 부족.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40대 후반의 공무원 이모 씨입니다. 이 씨는 안정적인 급여 덕분에 비교적 꾸준한 저축을 이어왔고 10억 원에 근접하는 자산을 모았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주는 안정감에 이 정도면 은퇴 후에도 충분하겠지라고 믿었지. 그러나 이 씨 역시 은퇴 후의 비용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은 채 단순히 현재의 자산 숫자에만 안심했던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정해진 급여가 끊기면서 생활비, 특히 자녀의 결혼 준비나 부모님의 노후 부양 등 여러 가지 추가 부담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공무원 연금 제도도
앞으로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얼마나 안정적일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 씨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재정 부담에 직면하게 되었고 자신의 준비 부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 돈만 모으면 되는 건 아니구나. 은퇴 후 어떻게 쓸지 또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어. 라는 그의 후회 섞인 말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이 되었습니다. 왜 10억 원은 안전판이 아닐까?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단순히 1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모았다고 해서 은퇴 준비가 완료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세 가지를 정리해보자면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의 고려 부족. 은퇴 후에는 월세, 관리비, 식비, 의료비 등 매달 지속되는 고정 지출과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변동 지출이 있습니다. 한 번에 큰 자산이 이를 모두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 오늘날 10억 원의 가치가 10년, 20년 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활비는 점점 상승하게 마련인데 자산 운용에 대한 대비 없이 단순히 모아둔 돈은 그 가치가 줄어들 위험이 큽니다. 수익 창출 계획 부재. 은퇴 후에는 정기적인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일하며 모은 돈이라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운용해 지속적인 수입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없으면 어느 순간 돈이 바닥나게 될 수 있습니다. 김모 씨, 박모 씨, 그리고 이 씨 모두 초기에는 목돈에 의존했지만 결국엔 계획적인 자산 운용과 소득 재원 마련이 필수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의 준비 무엇을 해야 할까?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한 세 사람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바로 돈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몇 가지 제안을 해보자면 체계적인 은퇴 계획 세우기. 단순히 자산을 모으는 데에 그치지 말고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비, 의료비, 자녀 및 부모님 지원비 등을 미리 계산해보고 이에 맞는 자산 운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양한 수입원 확보.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얻기 위해 연금, 투자 수익, 부동산 임대 소득 등 여러 가지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기.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 금융 상품 등은 전문가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무 상담사나 자산 관리 전문가와 함께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연한 계획과 꾸준한 점검. 세상은 언제나 변합니다. 지금 세운 은퇴 계획이 미래에도 유효할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결론 10억 원은 시작일 뿐 준비가 답이다. 오늘 소개한 김모 씨, 박모 씨, 그리고 이 씨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0억 원이라는 큰 숫자만으로는 우리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은퇴 후의 불확실한 미래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돈만 모으면 된다라는 생각은 결코 안전판이 될 수 없습니다. 10억 모아도 노후 준비 끝 아니다. 라는 말에 담긴 진실을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10억 원이라는 금액을 손에 넣으면 이제 안심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저도 오랜 시간 여러 사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준비의 현실과 왜 단순한 목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부담 없이 대화하듯 이야기를 풀어갈 테니 끝까지 편하게 읽어주세요. 1. 10억 원의 환상 그리고 그 한계. 사실 10억 있으면 은퇴 준비 끝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꽤 많이 돌아다니는 믿음입니다. 40대 부장 김모 씨나 50대 자영업자 박모 씨 혹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했던 공무원 이모 씨의 사례에서도 보듯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모은 돈이면 앞으로 걱정 없겠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돈이 있어도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운용하느냐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10억 원이라는 금액은 지금의 생활비나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엔 꽤나 큰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의료비, 생활비 상승,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하면 결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저도 금융 전문가로서 오랜 기간 여러 고객들을 만나고 상담해 보면서 느낀 건 돈을 단순히 모으는 것과 잘 운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김모 씨의 경우는 모아둔 돈에 대한 관리와 운용 계획이 부족했던 탓에 은퇴 후 생활비와 각종 예상치 못한 지출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있어도 지출 계획이 없으면 단 한순간에 모든 자산이 바닥나고 말죠. 2. 은퇴 준비, 왜 단순한 목돈만으로는 부족할까?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고 싶은 핵심 포인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비와 고정 지출의 부담. 대부분의 분들이 은퇴 후에도 지금처럼 안정적인 수입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하면 당연히 월급이나 보너스는 사라지고 대신 정기적으로 들어가야 할 생활비, 주거비, 관리비, 식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이 생깁니다. 이 모든 비용을 한 번에 커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큰 목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이 꼭 필요합니다. 둘째,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10억 원의 가치가 오늘날은 꽤 크더라도 10년, 20년 후에는 그 가치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노후 생활을 계획할 때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투자와 수익 창출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돈을 그냥 은행에 묵혀두면 이자율도 낮은 현 상황에서 실질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셋째, 예상치 못한 지출과 위험 관리.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 가족 돌봄, 심지어는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들은 단순한 저축만으로는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금융 상품이나 보험, 그리고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한 가지 수단에 의존하면 그 하나의 실패가 전체 자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준비의 핵심 전략.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여기 몇 가지 전문가의 조언을 정리해 봤습니다. 체계적인 재무 계획 수립하기. 먼저 여러분 각자의 은퇴 목표와 생활 수준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은퇴 후 원하는 생활 패턴, 예를 들어 해외여행, 취미생활, 혹은 가족과의 여유로운 시간 등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에 맞춰 필요한 자산 규모와 월별 생활비, 그리고 의료비 등을 계산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재무 설계사나 자산 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자산 상태와 미래의 필요 자금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각도의 수입원 마련하기.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모은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세요.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 수입, 주식 배당, 채권 이자, 그리고 연금 상품 등 여러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가지 수입원이 부진할 때 다른 수입원으로 보완할 수 있으니 전체적인 재무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위험 분산과 보험 활용.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심지어는 생활비 보장을 위한 다양한 보험 상품을 고려해 보세요. 보험료 지출도 결국에는 하나의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는 것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안정감을 줍니다. 지속적인 자산 관리와 재평가.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오늘 세운 계획이 내일에도 그대로 유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은퇴 준비는 한 번에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관리와 점검이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매년 혹은 매 분기마다 현재 자산 운용 상황과 미래 예상 지출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4. 실제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앞서 소개했던 김모 씨, 박모 씨, 그리고 이모 씨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김모 씨는 10억 원이라는 큰 목돈을 모았지만
은퇴 후의 월별 지출과 예상치 못한 비용을 미리 계산하지 않아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모 씨의 경우 안정적인 사업 수익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수입원이 단절되면서 자산이 급격히 소진되는 상황을 겪었죠. 마지막으로 이모 씨는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에 안주하며 미래의 불확실성을 간과하다 보니 은퇴 후의 재정 부담에 크게 당황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사례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건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 자체는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느냐가 진짜 승부를 가르는 요인입니다. 5. 결론 현명한 준비로 노후의 안정을 찾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10억 원은 시작일 뿐 은퇴 준비의 끝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큰 목돈을 모으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돈을 통해 앞으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현재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에 닥칠 다양한 변수에 대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재무 설계 전문가나 자산 관리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꿈꿀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칼럼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어찌 되겠지, 우리 때는 다 이렇게 살았어라는 말만 믿고 은퇴 준비를 대충 혹은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 예전에는 부모 세대가 주로 농경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넉넉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은 마을이나 가족의 지원으로 그럭저럭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나라에서 주는 연금이나 자녀의 도움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기간이 훨씬 늘었고 자녀 역시 자기 삶을 챙기기 벅찬 시대가 되었습니다. 갈수록 상승하는 물가와 주거비, 의료비까지 생각하면 은퇴 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위험은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그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불안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은퇴를 준비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준비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때로는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상 도움이 전혀 되지 않거나 오히려 발목을 잡는 잘못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막상 은퇴하고 보니 수익이 나기보다 손해만 보는 혹은 애초에 실행 가능성이 희박했던 식의 준비 말이에요. 은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경고하는 사례들이 꼭 존재하죠. 오늘은 그런 잘못된 은퇴 준비 방식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배웠던 은퇴 설계 전문가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 집에서는 절대 안 하죠 라는 문장으로 크게 인상에 남았는데요. 정말 그분이 원칙으로 삼고 있고 실제로 본인도 지키고 있는 절대 피해야 할 준비들의 이유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런 함정들은 피해서 더 현명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마련하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본론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1. 감정적 부동산 투자.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사실 한국에서 은퇴 자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부동산 아니겠어요. 주변에서 누가 건물을 사서 월세 수익을 올린다고 하면 부럽고 나도 빨리 뛰어들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은퇴 전문가들은 대부분 무계획한 부동산 투자는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해요.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만 갖고 덜컥 뛰어들었다가 되려 하락장에 집값이 떨어지면 어쩔 건지 혹은 월세 수입이 보장될 거라 생각했는데 공실이 계속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도 50대 초반에 부동산 투자에 몰두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퇴직금을 몽땅 털어 주택 두 채를 샀는데 임대가 잘 되어 매월 월세를 꼬박꼬박 받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뜻밖에도 시세가 꺾이면서 집값도
하락하고 그 지역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생기는 바람에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졌죠. 결국 1년을 공실로 놔두다가 어쩔 수 없이 크게 가격을 낮춰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하지만 월세 수익은 처음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었고 이자 비용은 계속 나갔죠. 그분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아예 월세 수익 말고 다른 안정적인 상품을 찾았을 텐데라며 후회하셨어요. 특히 은퇴 후에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일도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긴급 상황에서 현금화가 바로 되지 않는 부동산의 특성상 원금이 묶여버리는 문제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해요. 단순히 남들도 다 아니까라는 감정적 판단이 아닌 내 가족의 생활 패턴, 수익 구조, 현재 자금 상황, 미래 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 무작정 자영업 창업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나 해볼까?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은퇴 후 곧바로 무계획한 창업을 하는 거예요. 평생 회사를 다니면서 꿈꾸던 제2의 인생을 위한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는 건 좋지만 이거 괜찮겠는데? 라는 간만으로 돈을 쏟아붓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주변에 보면 퇴직 후 퇴직금을 털어 작은 식당, 카페, 편의점 같은 거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은퇴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절대 준비 없이 시작하지 말라고 경고해요. 제가 직접 들었던 사례가 있는데 한 40년 정도 대기업을 다니다가 60세에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소위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나왔으니 뭔가 소일거리를 해볼까? 하시다가 주변 지인이 치킨집은 언제나 잘 되더라고 추천하는 바람에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신기하고 재미도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치킨을 튀겼대요. 문제는 체력. 회사에서는 주 5일 근무에 정시 퇴근했지만 자영업은 1년 365일이 전쟁터였습니다. 재료 수급부터 인력 관리, 가게 마감, 고객 응대까지 어느 것 하나 편히 넘길 수 있는 게 없었죠. 결국 1년 반 만에 폐업했는데 투자 금액도 회수하지 못하고 몸은 몸대로 망가져서 우울증까지 겪었다고 해요. 특히 은퇴 후에는 건강 관리에 돈과 에너지를 더 쏟아야 하는 시기인데 오히려 무리하게 현장 일에 매달리면 병원비 지출도 늘어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커집니다. 괜히 쉽게 돈 벌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정말 사업을 하고 싶다면 시장 조사와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해보고 최소한의 운영 자금만 투자해 테스트 마켓 형태로 먼저 작게 시작해보는 게 낫습니다. 더불어 본인이 직접 모든 일을 감당하기보다 어느 정도 전문 인력이나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는지도 충분히 검토해야 해요. 3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지 우리 자식이 잘 벌 거니까 기대해도 되겠지?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가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은퇴 후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자녀들도 자립하기가 쉽지 않고 결혼 후에도 맞벌이하지 않으면 생활비를 대기가 버거운 상황이에요. 게다가 집값, 육아비용, 교육비 등 각종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에서 부모님 세대가 은퇴 후 생활비나 의료비를 전적으로 자녀에게 기대한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실제로 자녀에 대한 믿음 하나로 은퇴 준비를 별로 안 하셨던 분이 있는데 막상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 손주 교육비에 집 대출금까지 끼어 있어 부모님 생활비를 돌볼 여유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노부모님께서는 작게 빌린 전세금에서 매달 생활비를 빼쓰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새로 올린 보증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시 단칸 월세로 옮겨야 했고요. 이렇게 자녀를 믿고 준비 없이 지내다가 나중에 자녀와의 관계도 부담스럽게 되어 버리는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사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님을 자연스레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부끼리 혹은 개인 스스로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은퇴 전문가들도 늘 가족과 정서적 유대를 쌓되 재정적인 부분은 독립적으로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보다 미리 내 노후 자금과 계획을 만들어 두고 필요한 의료비와 생활비 정도를 산정해 두는 거죠.
연금 상품이나 개인연금, 안정적인 금융투자나 저축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60세 이후에도 내가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준비 왜 위험할까? 위에서 본 세 가지 예시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변수가 많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 복구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즉, 은퇴 전에 어설프게 준비하는 것보다 무작정 준비하는 게 더 나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해요. 투자 위험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은퇴 후에는 투자에 실패했을 때 만회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체력적 정신적 부담 창업이나 자영업은 젊을 때보다 체력과 정신력이 떨어지는 은퇴 세대에게 훨씬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관계 변화 자녀나 다른 가족에게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가족 간 갈등이 커질 위험도 있습니다. 은퇴 전문가는 충분한 조사와 계획,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없이 무조건 뛰어드는 행동은 본인의 정신적, 경제적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커다란 부담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무계획과 막연한 낙관이에요. 오히려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플랜을 세워서 작은 실패는 겪더라도 큰 실패를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실적인 재정 점검. 현재 가용 자산이 얼마이며 매달 확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연금, 이자, 배당 등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 의료비, 주거비, 생활비 등 필수 지출을 계산해 본 뒤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설계하는 거죠. 전문가 상담. 은퇴 설계 전문가나 금융 전문가를 찾아가서 객관적인 조언을 들어보세요. 주먹구구식으로 남들이 잘 됐다더라 하는 투자를 쫓기보다 내 상황과 목표, 리스크 허용 범위를 꼼꼼히 따진 뒤에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예행 연습 및 소액 투자. 무작정 큰 금액을 투자하거나 사업에 쏟아붓기 전에 미니 버전으로 운영해 보는 거예요. 예컨대 식당을 하고 싶다면 푸드트럭이나 팝업 스토어 형태로 먼저 시장 반응을 살펴본다든가, 부동산도 실물 매입 전에 REITs 리츠 같은 간접 투자로 흐름을 파악해보는 시기죠. 꾸준한 자기관리와 네트워킹. 은퇴 후에 제2의 커리어나 파트타임 일을 하려면 그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증을 미리 공부해두는 게 좋습니다. 또 친구나 동료들과의 네트워크를 이어가면서 여러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투자나 파트너십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가족과 대화하기. 자녀나 배우자와 미리 충분히 소통하여 각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또 어디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오해 없이 현실적인 선을 함께 정해두면 나중에 감정적인 충돌을 줄이고 서로 응원과 협력을 더 수월하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전문가가 저희 집에서는 절대 안 하죠 라고까지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잘못된 은퇴 준비가 가져올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은퇴 후 재정이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고 잘못된 결정이 건강이나 가족 관계까지 무너뜨리기 쉽습니다. 특히 목돈이 한 번에 들어오거나 혹은 회사를 그만두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시점에 사람은 과감한 행동을 하기 쉽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하는 심리도 작용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가장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적 부동산 투자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내 상황에 안 맞으면 독이 될 수 있다. 무작정 창업 자영업은 말 그대로 24시간 사업체를 지켜야 하는 전쟁. 은퇴자에게 체력 정신적 부담이 엄청 크다.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지 자녀도 본인 삶이 빠듯한 시대, 부모가 부담을 전가하면 결국 가족 모두가 힘들어진다. 위 세 가지 사례는 분명 어느 정도 예외 사례도 있고 또 성공적으로 해내는 분들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실패 위험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조언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도 신중한 준비죠. 은퇴 생활은 60세나 65세 즈음에 갑자기 뚝 떨어지는 시점이 아니라 이미 3040대부터 천천히 준비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하면 어제보다는 나은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위험천만한 선택들을 피하고 대신 작게라도 내 상황에 맞는 안정적인 대안을 찾아 조금씩 실천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즐겁고 활기차게 사는 법을 궁리해 볼 수 있어야겠죠. 거기에 앞서 말한 몇 가지 투자나 창업 혹은 자녀 의존 등 위험천만한 요소들만 피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훨씬 탄탄해질 거라 믿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절대 안 하죠. 라는 전문가의 경고가 그냥 겁주려는 말이 아닌 실전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 사례를 본 사람의 진심 어린 조언임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현명하고 건강한 은퇴 생활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출신, 대한민국에서 엘리트의 상징으로 불리는 이들이라도 은퇴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화려했던 이력도 명문대 졸업장도 은퇴 후 삶의 불안을 완전히 막아주진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서울대 출신의 50대 가장,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그가 은퇴 후 맞닥뜨린 현실은 생각보다 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학벌, 직장, 사회적 지위가 은퇴 이후에도 안정된 삶을 보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 기대기보다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이 없다면 누구에게나 냉혹한 현실로 다가옵니다. 명문대 출신인 그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준비해야 이런 함정을 피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은퇴란 결국 준비된 사람에게만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당신은 준비되셨나요? 은퇴, 준비된 자만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 은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찾아올 삶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은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설렘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오늘은 서울대 출신이라는 화려한 이력을 가졌던 50대 가장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은퇴의 함정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3가지 사례와 함께 풀어볼게요. 1. 학벌은 있지만 은퇴 후 수입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서울대 출신의 50대 가장 김 씨입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오르며 누구보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 그는 은퇴 후의 삶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퇴직금이 있었지만 아이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금세 바닥이 났고 부동산 투자에 올인했던 자산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묶여버렸죠. 결국 김 씨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50대라는 나이는 그를 경력 과잉 또는 비싼 인건비로 분류해버렸습니다. 그가 서울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요. 김 씨의 사례에서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학벌이나 과거의 경력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입원이 되는 자산 관리와 준비라는 겁니다. 퇴직 이후의 수입 구조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김 씨의 이야기가 잘 보여줍니다. 2. 사람들이 모두 내게 등을 돌린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사례는 중소기업에서 30년간 일했던 이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은퇴 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회사에서의 높은 직급과 바쁜 일정이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해줬지만 퇴직 후엔 만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죠. 그녀는 퇴직하면 시간이 많아서 좋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그녀와 시간을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점점 멀어지고 가족들조차 그녀의 빈 시간을 채워주지 못했죠. 이 사례에서 배우는 점은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은퇴 후에도 활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직장 밖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는 결국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3. 돈도 관계도 모두 부족했지만 건강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은퇴 후 건강 문제로 고통받았던 박철민 씨입니다. 그는 은퇴 직후 몇 달 동안 일을 쉬면서 TV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점점 체중이 늘고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고혈압,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죠. 그제야 박 씨는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 간단한 루틴부터 시작했고 점차 더 활동적인 일상으로 바꿨습니다.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자존감도 회복되었고 그는 은퇴 후에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은퇴 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자산과 관계뿐만 아니라 몸이 뒷받침되어야만 즐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3가지 핵심 전략. 이제 위 3가지 사례를 통해 배운 것을 정리해 볼까요? 지속 가능한 수입원 준비하기. 퇴직금, 연금, 투자 등 여러 가지 수입원을 사전에 계획하고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 플랜을 점검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퇴직 후에도 만날 사람과 대화할 사람이 있어야 외로움과 우울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봉사나 취미활동, 동호회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세요. 건강관리에 투자하기. 건강은 자산보다 소중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 은퇴 후에도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세요. 마무리하며 은퇴, 다시 시작하는 삶을 위해.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냉혹한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학벌, 과거의 영광, 높은 직위도 은퇴 후 삶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준비되셨나요? 오늘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꾸준히 준비하고 실천한다면 은퇴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은퇴 준비, 전문가가 말하는 3가지 핵심 전략. 은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언젠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은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은 은퇴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현실의 무게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시각에서 우리는 은퇴를 어떻게 준비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해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안정적인 수입원. 은퇴 후에도 돈은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지속 가능한 수입원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의료비, 생활비, 심지어 가족 간 지원금까지 은퇴 후에는 돈 나갈 곳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퇴직금을 날린 50대 가장. 서울대 출신의 김 씨는 퇴직 후 부동산 투자에 퇴직금을 몰빵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맞물려 투자금이 묶였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는 빠르게 소진됐죠. 결국 그는 50대의 나이에 택배 일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바로 퇴직금 하나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수입원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연금, 임대소득, 주식 배당금, 혹은 작게나마 시작할 수 있는 부업이라도 은퇴 전에 기반을 다져놓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은 은퇴 후의 심리적 안정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2. 사회적 관계. 은퇴 후에도 누군가와 함께.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사회적 관계의 유지입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끊기고 가족들조차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은퇴자가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2. 고립감을 느낀 이정숙 씨. 이정숙 씨는 중소기업에서 30년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녀를 찾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에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죠. 결국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 간단합니다. 은퇴 후에는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꾸준히 만날 사람을 찾고 봉사활동이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관계는 은퇴 후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3. 건강관리 돈보다 소중한 자산. 마지막으로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자산은 건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관계도 필요하지만 결국 건강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사례 3. 건강을 잃었던 박철민 씨. 박철민 씨는 은퇴 후 TV만 보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몇 달 만에 체중은 10kg 늘고 혈압과 혈당 수치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병원에서 이대로는 큰 병이 올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나서야 그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걷기부터 시작해 꾸준히 습관을 바꾼 덕에 그는 건강을 되찾고 은퇴 후의 삶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은퇴 전부터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렇다면 전문가의 관점에서 은퇴를 잘 준비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전략입니다. 경제적 기반 마련. 은퇴 전부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점검하세요. 소규모 임대사업, 주식 배당 등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마련하세요. 퇴직금을 한 곳에 투자하기보다는 안전한 자산 분산을 고려하세요. 사회적 관계 확장. 퇴직 후에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지역 커뮤니티나 취미 모임에 적극 참여하세요. 가족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세요. 건강한 습관 형성. 매일 30분씩 걷기, 요가, 스트레칭 등 꾸준한 운동을 실천하세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이상 징후를 미리 파악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내리막길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 김씨, 중소기업 베테랑 이정숙 씨, 그리고 건강을 잃었다가 되찾은 박철민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의 은퇴는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보세요. 돈, 관계, 건강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준비를 시작하면 은퇴 후에도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은퇴 후의 삶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